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그동안 신의 한수가 남북 연방제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죠. 이게 국내 일부 우파의 목소리다 이렇게 좌파들은 폄훼하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미국에서도 대한민국 없어지는 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남북 연방제 하는 것은 아니냐, 문재인 정권이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재용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남북 연방제 네, 적화죠. 네. 예. 사실 그 연방제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내에서는 굉장히 갈등이 많은 주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실 기억하시면은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가 개헌을 하면 이제 연방제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다. 그래서 예. 우리가 극하게 그거에 대해서 여야가 격돌을 한 적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에게는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것이 우리들만의 논쟁이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어찌 보면은. 예. 왜냐면 저희가 외국에서 외국의 전문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소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 부분에서 좀 우려스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 뭐냐면, 빅터차 아시죠? 예. 빅터차 이분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장. 그렇죠. 예. 거기서 이제 대사로도 올라고 그랬죠. 그렇죠. 한국 대사로 내정이 됐다가 예. 그게 이제 철회가 됐기도 했고. 약간 온건파라고 해서 철회됐습니다. 북한 맞습니다. 쪽에 편을 든다고 해서. 아니 근데 사실 이분은 부시 행정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매파로는 알고 있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새로 들어왔던 트럼프하고 뭐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하여튼 오진을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이제 한국 문제 또 동아시아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미국 행정부라든지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의견을 묻는 전문가이고 또 우리 국내에도 제가 올해만 한 3번 정도가 오셨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국내도 굉장히 많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예.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에 관심 있으신 그 시청자들께서는 아마 빅터차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많이 알고 있고. 그렇죠. 혹시 서울에 와서 만날 기회가 있으면 신의 한수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말 좋은 정보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요. 네네. 근데 이분이 아주 바빴어요. 네. 26일 의회에 불려가서 미국 의회에 불려가서 북한에 대해서 스페셜 리포트, 그러니까 당신의 의견을 좀 고견을 달라. 예. 그래서 그 의원들 앉혀놓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네. 거기서 나왔던 얘기가 이제 하노이에 있었던 그 결렬, 네. 폭망, 우리가 계속 폭망. 계속 폭망, 신의 한수 표현입니다. 네, 신의 한수 표현을 빌리자면은. 예. 그 협상 결렬됐던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얘기를 했지만, 네. 거기에 있어서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 딱 하나 했던 게 뭐냐면, 네. 이거는 미국에 대한 비판이기도 했어요. 네. 뭐냐면, 미국이 지금 계속해서 북한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 건 좋은데, 네. 이 인권 문제가 사라졌다. 아, 그러니까 인권 문제에 대해서 원비어 또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인권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강하게 목소리를 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미국 의회 또 미국의 모든 언론을 통해서 경종을 울린 거죠. 예. 근데 그 경종은 또 한국에도 들으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지금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제 엊그제였나요? 김현철 장관 후보 청문회 보셨습니까? 저는 화딱지 나서 말이죠.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대한민국 편인지 북한 편인지 알 수도 없고, 정체성에 대해서도 불분명하고 말이죠. 아니, 확실하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얘기해야 되는데, 답변을 안 해요, 답변을. 일단은 거기에서 답변이 예전과 지금과 확연히 달라진 거. 완전히 네. 이거는 밤과 낮으로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은 어찌 보면 좀 뻔뻔스러웠죠. 네. 장관을 되기 위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이 지금은 무소속인 이정현 의원이 계속해서 북한 네. 인권에 대해서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답변을 안 해요. 그걸 5번인가 질문을 했단 예. 말이죠. 여러 번 질문했고 북한 인권 실정에 대해서 교수니까 전문가니까 잘 알지 않겠느냐. 네네. 거기에 대해서 한 5가지 예만 들으라 그랬는데 요리조리 피하면서 단 한 번도 얘기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통일부 장관이 될 사람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 청문회 때 단 한마디도 안 하겠다? 그거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26일 미국에서는 같은 시각에 빅터 차라는 이 전문가가 나와서 미국 의회에 우리가 인권에 대해서 지적할 건 지적하자라고 네.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27일 더 어찌 보면 우려스러웠던 발언을 또 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미국에는 미국 방송이라는 미국의 목소리라는 게 있어요. VOA. VOA 예. 들어보셨죠? 네네. 이게 그 한 40여 개국의 나라의 그 언어로 이제 그 여러 가지 뉴스를 하는 건데 네네. 뭐 국내 뉴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북한 관련된 남북 이슈를 계속 다루고 있는데 네. 여기서 인터뷰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거는 일국 이체제, 그러니까요. 즉 연방제다. 야. 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빅터 차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두에 우리 내부의 얘기로서 우리가 서로 간에 뭐 이념 갈등이 됐던 아니면 여야 관계가 됐던 계속해서 끊임없이 싸워왔고 예. 우리는 문제 제기를 해왔던 이슈가 미국의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렇죠. 전문가의 입을 통해서 어찌 보면 처음으로 이 언론을 통해 연방제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이야, 이 그렇다면 연방제 지금- 얘기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도대체 미국이 네. 우리나라를 지금 어떻게 쳐다보고 있는 건가? 네. 최소한 이 정부를 어떻게 쳐다보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시각을 이제 드러낸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것이 뭡니까? 미국과의 관계가 어떠냐? 정부는 계속해서 좋다 그러고 우리는 아니 여러 가지 사인을 봤을 때 절대 좋은 게 아닌데 왜 자꾸 그걸 좋다고 이렇게 포장만 하려고 하느냐라는 예.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아예 대놓고 일국 이체제, 와. 연방제를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것 같다. 아니면 원한다라고 지금 미국의 전문가가 얘기를 한 거랍니다. 말이죠. 이거 그렇다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이런 상황들이 이제 미국에 이제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이거 동맹을 깨려고 하는 거 아니냐, 둘이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미국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냐, 그래 니네끼리 잘 살아봐라, 이렇게 미국이 빠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저희가 뭐 계속해서 이 신의 한 수를 통해서도 얘기를 했고 이제 꼭 신의 한 수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지금 밖에 나가면 말씀을 하세요. 저 미국과의 동맹이 깨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많이 네. 말씀하고 계시고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꾸준히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소위 말하는 팩트를 통해서 예. 전달을 해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정도 수준의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이제 결별할 시기가 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에 대한 암시가 아닐까. 저는 그게 아니길 바라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당연히 믿고 또 혹시라도 이것이 그냥 전문가로서 하나의 코멘트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저는 희망이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런 말이 전문가한테서 나오기 시작하면 그 말을 듣는 미국의 그 정치인들, 그렇죠. 미국에 있는 일반인들은 그 자기네들끼리 해석을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또 여론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럼 그 여론은 그러면 한국하고는 우리가 결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여론이 많이 생긴다면은 그거 이제 일파만파 진짜 산불처럼 이렇게 확 퍼질 텐데 예, 예. 그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럴 수뿐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저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우리는 계속 대북제재 공조하자고 하는데 대북제재 공조는 안 하고 북한에 퍼준다고 하고 심지어는 지금 대한민국 선박이 세컨더리 보이콧에 지금 대상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원하려고 몰래 하고 있다. 이거는 남북 연방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게다가 선거 결과도 그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미동맹 굳건히 지키자는 박근혜 정부 또 이명박 대통령 다 둘 다 교도소에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과거 정부 다 교도소에 쳐놓고 정치 재판이 벌써 시작됐다, 끝났다 이런 사인을 주는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빅터 차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이제 하원에서 보고를 할 때 의회에서 보고를 할 때 우리 그 하노이의 협상 결렬을 보면서 미국과 북한이 둘 다 배운 점이 있을 거다. 그건 뭐냐면 pressure works. 그러니까 압박이 통한다. 통한다. 이거를 둘 다 이제 배웠다는 거예요. 네. 그 뜻은 뭐냐면 끊임없이 그 압박을 대화도 좋지만 압박이 같이 수단으로서 동원이 돼야 된다는 네. 거를 인식을 한 것이고
거기서 나왔던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뭐냐면 이게 자기네들 스스로가 트럼프의 지난주에 그 트위터를 약간은 비판을 하는 것이었는데 예. 뭐냐면 그 경제 제재를 조금 하지 말자라고 그때 트위터 날려서 예. 북한이 그 철회했다가 다시 그 연락사무소로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 의회라든지 전문가들은 또 굉장히 많이 트럼프를 비판을 하고 예. 있어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 그 이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나오는 끊임없는 목소리는 경제 제재는 끝까지 하겠다. 근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는 경협을 계속 하겠다. 예. 미국의 제재와 상관없이 라는 얘기를 조금씩 하고 있고 그 수위를 높이고 있고 또 거기에 정점인 바로 김현철 그 통일부 장관의 장관 후보에 대한 걸 만약 강행하게 된다면은 미국한테는 확실한 사인을 보내는 게 아닐까. 그게 우려스러운 거죠. 예, 그렇군요. 아, 정말 미국에게 나쁜 사인만 계속 보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전문가들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 빅터 차가 뭐 대한민국 대사로 올 정도로 인지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에 미국에서도 이런 얘기에 귀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게 더 걱정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빅터차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조지타운 대학의 이제 뭐 교수예요. 네. 그래서 워싱턴 정가에서는 그냥 한국 문제 하면 그냥 빅터차예요. 빅터차를 개인적으로 좋아할지 싫어할지 그건 둘째 치고 빅터차 대한민국에 대한 뭐 최고 전문가 이거고요. 끊임없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국제 전략 그 연구소에서 끊임없이 한국에 관련된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또 아주 유명한 그 정치인들 한국에서뿐만 아니고 계속 초빙돼서 가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된 여론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위치에 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우려스럽다. 우려스럽죠. 네. 네. 아유, 오늘도 정확하고 좋은 분석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이재용 의원님의 이야기를 듣고 말이죠. 많은 분들이 좀 각성하고 자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의 한 수가 우려했던 바들이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 한다? 예, 이번 보궐선거 이겨야 되고 내년 총선 이겨야 되고 또 대선도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네요. 예, 국민이 먼저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예, 이 정권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연방제 본격적으로 실현되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힘을 뭉쳐야 되겠습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는 게 힘을 뭉치는 거고요. 추천 버튼,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